안녕하세요. 치유의 정원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빵 말이죠. 아침에 모닝커피와 함께 빵 없이는 못 살겠다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당뇨 있는데 빵 이렇게 먹어도 되나? 혈당 높아지면 큰일인데? 이러면서 말이죠. 당뇨 환자가 매일 빵을 먹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빵순이들에게는 없을 거예요. 전에 내원해 주신 당뇨 환자분께서 빵을 참고 또 참고 딱 한 개만 먹어야지 했다가 그동안 참았던 식욕이 폭발해서 결국 자제하지 못하고 연속으로 빵을 드시다가 죄책감까지 느끼곤 하시더라고요. 오늘 당뇨 있는 분들도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빵이나 면을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뇨인데 과연 빵을?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빵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엔 빵 명인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유명한 빵집들은 줄을 서서 빵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서 빵을 사는 경우를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유명한 땡땡땡 빵집이 있더라고요. 본점은 물론이고 기차역에도 항상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요. 정말 맛있는 빵집인가 봐요. 그런데 빵은 무조건 다 나쁜 걸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즉 빵에는 좋은 빵과 나쁜 빵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나쁜 빵의 재료로 백밀가루, 백설탕, 버터나 쇼트닝과 같은 재료로 만든 빵이에요. 이런 빵들은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게 만들지요. 첫 번째 백밀가루인데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빵입니다. 부드러워서 식감이 아주 좋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려주므로 이것도 전문 용어로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과당 시럽 같은 당분이 아주 많이 들어간 빵입니다. 이런 빵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케이크, 단팥빵, 크림빵, 그리고 슈크림빵 등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크 위에 놓여있는 크림이나 과일 등이 있는 빵이에요. 크림, 슈크림 등은 버터와 설탕으로 주로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케이크 위의 과일은 빨리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잘 하지 않고 더군다나 보존이 잘 되게 설탕물을 입혀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빵은 통밀가루, 통곡물로 만든 빵이에요. 우리가 흔히 쌀밥보다 현미밥이 좋다고 알고 계시지요? 마찬가지로 정제된 백밀가루보다 통밀, 통귀리, 통호밀 등으로 만든 빵은 현미가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가루를 만들어서 영양 성분이 좋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백미밥에 비해서 탄수화물은 비슷하지만 통밀에는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도 약 9%, 식이섬유는 4.5% 정도 들어있어서 훨씬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빵을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빵 만드는 것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어가는 재료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왜냐고요? 우선 빵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볼게요. 재료는 크게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버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갑니다. 흔히 안 좋다고 하는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백밀가루, 백설탕, 그리고 좋은 버터도 아니고 쇼트닝이나 마가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텐 이런 재료로 된 빵을 먹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백밀가루 대신에 우리밀, 통밀, 그리고 백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버터나 쇼트닝 대신에 고급 올리브유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애들이 맛없다고 안 먹는 거예요. 설탕이 단맛도 내지만 빵의 모양도 잡아주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기 좋고 예쁜 모양으로 빵이 안 된 제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밀 통밀에 코코아 가루를 약간 섞고 당근을 약간 넣고 그렇게 코코아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모양은 그냥은 잘 안 나니 도넛 같은 틀에 넣어서 신기한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어주니 아이들이 엄마가 만든 케이크라면서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빵의 재료를 약간 바꾸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을 주식으로 먹는 서양 사람과 밥을 주식으로 먹는 동양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을 알고 계시나요? 오히려 흰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동양 사람에게 당뇨가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밀가루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더 많아서 단순당이 많은 흰 쌀밥보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빵에 대해 알아봤다면 또 하나 참을 수 없는 면은 어떨까요? 파스타나 국수 포기하지 말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결혼식에 꼭 먹는 음식이 국수였지요. 그래서 언제 국수 먹느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였는데요. 이런 잔치국수 말고도 칼국수 등등 후루룩 후루룩 잘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비가 오는 날 같은 때는 이런 따뜻한 국물과 함께 국수를 잘 드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면은 빨리 먹을 수 있어서 포만감을 늦게 느끼기 때문에 과식하기 쉬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면 요리, 즉 국수 종류도 빵과 마찬가지로 재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일반 하얀 밀가루로 만든 국수나 파스타 대신에 통밀 파스타나 메밀국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빵 먹는 것에도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조금 천천히 올라가게 되므로 즉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아보면 GI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글리세믹 인덱스, 이것을 줄여서 GI 지수라고 합니다. 음식의 혈당, 즉 포도당 수준이 식사 후 얼마나 빨리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수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GI 지수를 살펴보면 낮은 GI는 1에서 55, 이 정도는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이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예를 들면 통곡물, 콩류,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GI는 56에서 69 정도 되는데요. 혈당에 대한 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현미, 바나나와 같은 과일이죠. 그리고 높은 GI 지수는 70에서 100 정도 됩니다.
이건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돼서 빠른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흰빵, 설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I 수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주 자주 먹는 면의 GI 지수를 살펴보면 높은 GI 지수는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빵, 흰쌀, 그리고 설탕, 음료 등이 해당됩니다. 소면이 80으로 가장 높고요. 라면이 73, 쌀국수가 63, 메밀국수는 54, 그리고 파스타는 44로 가장 낮습니다. 면만 놓고 보면 파스타가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스타의 주 재료인 듀럼밀 세몰리나, 이것은 고온에 강한 밀가루입니다. 듀럼밀은 입자가 거칠어서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 밀가루 면보다 탄수화물의 체내 흡수 속도가 더뎌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입니다. 즉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파스타에 크림 소스 같은 기름기 많은 소스가 아닌 스파게티 종류는 일반 국수보다 GI 지수가 낮아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수보다는 메밀면이나 요즘에는 두부면, 곤약면 이런 다양한 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는 물론 혈당을 낮추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마약 같은 라면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하신 분에게 라면을 한번 드렸더니 너무 맛있어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조건으로 라면을 조사하는 한 달 내내 먹게 해달라고 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라면은 정말 치명적으로 입에서 맛있습니다. 라면은 밀가루를 튀겼기 때문에 혈당에 정말 치명적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각종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는 스프와 그리고 보통 김치와 같이 드시기 때문에 염분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면을 삶은 후에 물에 한번 헹궈서 버립니다. 이렇게 씻어내면 기름이 빠지니까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소, 즉 양파나 숙주나물, 콩나물 등 야채를 넣어서 다시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순두부 같은 걸 넣으시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과 국물은 맨 나중에 드셔야 합니다. 즉 곁들인 순두부와 야채를 반드시 먼저 드시고 그리고 난 후에 면을 드셔야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고 다시 말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면에 관한 내용은 정말 비상용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라면을 자주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빵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제안드렸어요. 여기에 단백질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면 요리의 건강 문제와 면의 혈당 지수 비교, GI 지수요. 그리고 세 번째,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하는 틈틈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당뇨 다음으로 흔한 질환인 고혈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